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 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 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미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어쨌든 따뜻한 커피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데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철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깨지고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수증기가 쌓여 크래커가 부서질 거예요. 탄산음료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디스크가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음료와 음료수의 탄산을 밀봉해줘서 김이 빠지는 걸 막아줘요. 음료수병의 긴 목은 여러분이 그곳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손에 있는 열이 음료수 전체를 데우는 대신 병 밑부분만 데우게 될 거예요. 창에 있는 성가신 검은 격자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있는 음식을 보는 건 항상 어렵지만 그건 해로운 전자파가 빠져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예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이 보호막은 음식을 제대로 조리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호해줍니다. 감자칩과 같은 식품들은 포장지 안에 약 43%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기반 봉지를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봉지 안에 있는 감자칩과 반응해 감자칩을 빨리 썩게 만들어요. 산화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반면 질소는 식품이 신선하게 유지되고 운송 중에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불활성 가스예요. 이 가스 쿠션이 들어있는 봉지는 감자칩이 부스러기가 되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도넛은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생기기 전엔 겉은 바삭한 반면 속은 기름지고 설 구워졌었죠. 종이의 여백은 날짜 및 번호 목록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해 추가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쥐가 사람들의 집에서 성가신 존재였고 종이는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어요. 여백은 여러분의 중요한 문서를 쥐들이 물어뜯는 대신 백지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추가되었어요. 속이 빈 막대 사탕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하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탕을 제자리에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와 구멍 사이로 흘러들어가 딱딱해지면서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키죠. 만약 매끄러운 막대기였다면 사탕은 쉽게 미끄러졌을 거예요. 진공청소기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중에 저 긴 털 달린 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먼지를 털기 위한 것으로 액자, 블라인드, 갓 등을 청소하는 완벽한 도구예요. 나무 옷걸이랑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뭐죠?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줘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 손끝을 소금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이건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기 밑바닥에는 비밀 틀이 있어서 꺼내서 모든 짜증나는 빵 부스러기를 치울 수 있어요.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바로 옆에 구멍을 누르면 그것들이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뚜껑이 있는 커피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컵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뚜껑의 작은 구멍은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게 해주고 액체가 주 구멍 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게 해줘요. 음료 뚜껑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 작은 버튼들은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도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옆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있는지만 보면 돼요. 과일 스티커에 적힌 숫자는 그 과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려줘요. 만약 4자리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4 또는 3이면 과일에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만약 5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9라면 그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5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 숫자가 8이면 그 과일은 유전자 변형이 된 겁니다. 산 물건을 다 담아서 차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가방을 걸 때 쇼핑카트에 고리를 사용하세요. 이제 빵, 계란, 과일,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뭔가를 재려고 할 때 줄자의 다른 쪽 끝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위에 못을 달아보세요. 이제 모든 길이 측정기마다 있는 작은 구멍을 거기 걸기만 하면 돼요. 맥플러리와 함께 나오는 네모난 숟가락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디저트에 섞는 데 도움을 줘요. 숟가락이 바로 기계에 연결되어 회전하죠. 야외에서 쓰는 자물쇠는 비 때문에 금방 고장나요. 바닥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세요? 안에 오일을 붓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잠금 장치를 열 거예요. 유리 케첩병 밑을 두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여기 작은 팁이 있어요. 케첩병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목 중앙을 두드리세요.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은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받기 위해 접힌 작은 종이컵을 채웁니다. 그게 말이죠. 원래는 컵이 펼쳐져서 더 많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접시로 변해야 한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은 그저 그걸 벽에 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동안 요리 도구를 큰 구멍에 꽂으면 도구가 냄비 위에 고정되어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거예요. 파란색 또는 다른 어두운 색 칫솔의 솔은 새솔을 사야 할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칫솔모 색이 빠진 걸 보면 칫솔이나 칫솔 머리를 바꿔주세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은 경우가 생겨도 물이 넘치지 않고 욕실도 물에 잠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도와주고 공기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하수구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자물쇠가 있어서 열린 남대문과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저절로 잠길 거예요. 다 손잡이 밑에 숨은 작은 홈들 덕분이죠.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은 한쪽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도 팽창하고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죠. 또 만약 우유를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해서 얼리고 싶을 때 통은 우유가 고체화되면서 팽창해서 통 안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 목욕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 욕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이든 열을 아주 빨리 잃게 돼요. 많은 컵과 머그잔에는 바닥에 작은 홈이 일부러 나 있어요. 식기 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죠. 이 홈이 물을 흐르게 해서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줘요. 또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도 컵이 깨지지 않게 해요. 연고 뚜껑에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게 좋아요. 뾰족한 끝이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쉽게 뜯어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청결하게 해주는 광택을 유지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솔에 왁스를 바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솔은 우리가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롱코트나 부츠컷 바지가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해줘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 하나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에 사탕이랑 같은 모양이 있죠? 용기를 뒤집고 부드럽게 흔들어서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용기를 열어서 틱택 5알 이상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털어 넣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니 위에 있는 폼폼은 패션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폼폼은 원래 아주 낮은 배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모자에 붙인 거랍니다.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키죠. 오레오라는 글자를 둘러싼 기하학적 무늬에는 유럽판 기준을 상징하는 나비스코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1952년 윌리엄 터니어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초콜릿 쿠키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무선 기술 때문에 헤드폰 잭은 과거의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잭을 보면 플러그에 여러 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리가 1개라면 하나의 소리만 나온다는 뜻이며 2개는 왼쪽과 오른쪽 귀에 모두 들리는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뜻이고 3개는 스테레오 사운드에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프루트 루푸스의 상징인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고리는 안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리얼은 같은 과일 맛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색은 그저 시각적 효과를 위한 거예요. 델의 로고에서 이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립자인 마이클 델이 자신의 기술에 세상이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요. 나침반은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북극을 가리키지만 사실 전혀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의 북극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지구의 남자 기극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극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계란을 깨고 나면 가끔 작은 붉은 반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피는 알을 낳던 암탉의 혈관이 작게 파열되며 생기는 겁니다.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얼룩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달걀 맛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다행이네요. 케찹은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많은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케첩 또한 허용되는 철자법인데요. K를 쓰는 게 더 흔한 표기 방법이죠.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클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뜻의 belonging에서 이름을 딴 로고 벨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위치기후, 사랑을 위한 심장이 함께 모여 에어비앤비의 상징인 A이자 동반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카르민이라고 하는 E120 또는 적색 45 천연 식용색소는 작은 딱정벌레로 만든 것입니다. 케이크나 사탕, 심지어 음료수까지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됐죠. 반짝이는 사탕도 벌레를 활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산 암컷 온나무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에서 긁어낸 물질을 남기는데요. 이걸 껍질로 건조시키면 반짝거리게 변하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로고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 여우가 아니라 레서판다예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중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도로의 맨홀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맨홀이 네모난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때도 맨홀이라고 불렀었는데 불행히도 이 모양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각형 뚜껑이 네모난 구멍에 대각선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야! 모양을 둥글게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둥근 뚜껑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지 않죠.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야자수나 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나나는 허브예요.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 여겨지죠. 줄기 대신 레몬그라스나 사촌인 생강처럼 다육성 줄기를 만듭니다. 베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금문교는 지금과 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칠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 혹은 사탕지팡이의 무늬 같은 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안개가 자주 끼니까요. 그러나 강철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감싸고 있는 하얀 막에서 나오는 거고요. 토블론 로고의 산속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목동을 잡아먹기 위해서죠.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곰이 베른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만들어낸 곳이죠. 토블로는 또한 창립자의 성 토블러와 꿀과 아몬드로 만드는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토론을 합친 것입니다. 컵라면 아래의 공간은 이동 시 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술을 중간 완충 장치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보호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면을 더 빨리 부드럽게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볼펜 마개의 구멍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목적이 있어요. 바로 환기장치 역할을 합니다. 잉크가 더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죠. 펜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기압이 생성되어 잉크가 촉에 쉽게 유압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이클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고 중 하나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의 로고에는 O, U, R을 합치면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주유소 노즐 상단에 있는 금속 받침대는 사고에 대비해서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덜렁이가 실수로 노즐이 여전히 기름구에 꽂혀 있다는 걸 깜빡하고 출발한다면 자석 받침대가 분리되어 주유 펌프의 어떤 부분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웬디스 로고는 크리에이터 데이브 토마스의 딸을 보고 디자인된 거예요. 딸의 별명에서 따온 이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고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웬디의 옷깃에는 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 식당은 다른 식당보다 더 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죠. 특히 외국에서 출구로 나갈 때 적당한 차선을 찾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출구 표지판이 어느 도로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차선을 타시면 됩니다.
어떤 치약은 봉인이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봉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호일은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치약 뚜껑을 보면 윗부분에 작은 뿔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토스티토스의 로고 바로 가운데에도 비밀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고 중앙에 있는 이 T는 살사 한 그릇을 먹으며 토스티토를 즐기는 두 사람을 닮아있죠. 빨간색 살사 그릇은 아이의 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자유의 여신상은 16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등대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맨하탄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1901년부터 등대의 역할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도시의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성화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6년의 사고로 자유의 여신상의 성화에 손상이 생겼고 그 이후로는 영영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매트리스에 부착된 처벌 법률에 의해 제거하지 않음이라는 태그는 소비자가 제거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거나 제거 시 보증이 무효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00년대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의 충전재로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구나 옷 등 정말 아무거나 사용했다고 해요. 그때는 별일이 아니었죠. 나중에 엄격한 법률이 만들어져 재활용 재료가 새 것인 것처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태그를 달게 된 거예요. 토요타의 로고는 그냥 아무 고리를 조합한 것이 아니에요. 겹쳐있는 세 개의 타원은 고객과 토요타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롤의 재료는 김, 밥, 오이, 아보카도, 맛살입니다. 하지만 맛살은 게살이 전혀 아니에요. 맛살은 가짜 게살입니다. 게 대신 흰살 생선과 설탕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혼합물을 가열하고 눌러 모양을 만듭니다. 비츠의 로고는 빨간색 원 안에 소문자 B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원은 인간의 머리를 나타내며 B는 헤드폰을 뜻합니다. 차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점은 프리츠라고 합니다. 이 프리츠는 제조 과정에서 앞유리에 검은색 에나멜 칠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금속과 유리 사이로 온도가 고르게 퍼지는 걸 도와줍니다. 유니레버 로고 안에는 24개의 기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어볼까요? 태양, 비둘기, 식물, 불꽃, 고추, 숟가락, 그릇, 꽃, 아이스크림, 손, 머리카락, 입술, 소용돌이, 물고기, 옷, 벌, 입자, 포장지, 변형, 파도, DNA, 야자수, 심장, 아마도 선순환을 상징하는 기호까지. 이 회사가 믿고 생산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죠. DNA요? 실피는 평평한 부분이 아니라 지그재그 부분이 두피 위로 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모발과 두피를 더 잘 잡아주어 핀을 더 오래 고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핀은 영어로 바비핀이라고 하는데 바비라는 런던 경찰의 별명을 따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특별 손님, 쓰레기 봉투를 환영해 주시죠. 캐나다의 발명가들은 약 70년 전에 대체할 수 없는 이 생필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쓰레기 봉투는 색깔, 모양, 크기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기본적인 목적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로는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께서 평생 쓰레기 봉투를 잘못 사용해 왔는지 알아보자고요.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봉투는 흔들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봉투를 모자처럼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운데를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하는 실수는 아니니까요. 이 놀라운 트릭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탔어요. 조회수도 수백만 건을 기록했죠. 당장 머리를 염색하거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자기 공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따로 작업복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닐봉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 몸통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봉지를 찾으세요. 아래에 머리를 넣을 구멍 하나와 팔을 넣을 구멍을 옆구리에 2개 만들어주세요. 짜잔! 다른 비닐봉지로 머리카락을 보호해줄 모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이 수제 작업복을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 꿀팁은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원래부터 비닐봉지처럼 생긴 우비 대신 진짜 비닐봉지를 사용해보세요. 얼굴만 동그랗게 자르면 바로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재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재활용 봉투 디스펜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준비해주세요. 탄산음료나 세제통 정도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고든 모양이어야지 봉지를 안에 쉽게 수납할 수 있거든요. 병을 씻은 후 말리고 병목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잔! 봉지 디스펜서가 완성됐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티커나 취향에 맞게 글씨를 쓰고 색칠해서 꾸며 DIY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병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써서 부엌 벽이나 찬장 문에 이 디스펜서를 붙여보세요. 오랫동안 완벽한 주말 하이킹을 계획해봤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이킹 장소에 도착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만약 젖은 잔디 위에 옷이나 장비를 올려놓아야 한다면 비닐봉지가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대형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비상용 침낭 커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침낭 밑에 깔 수 있는 멋진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습기 걱정 없이 아늑한 낮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땅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나뭇잎과 지프로 봉지 안을 채워주시면 끝! 야외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할 때 큰 쓰레기 봉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샤워실,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나무에 걸어두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쉽게 젖는 소재라면 양말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봉지의 가장자리를 양말이나 바지에 넣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비닐봉지 양말은 청바지가 너무 꽉 껴서 발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방이 찢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지는 비상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물건을 넣고 손잡이에 팔을 끼우시면 준비 완료! 쓰레기 봉투는 책커버로 쓰기 좋은 재료이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의 봉지를 재사용하여 좋아하는 책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고 계시네요? 갑자기 박스가 떨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없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남은 물건을 넣어보세요. 상자와 달리 비닐 포장은 비나 눈으로부터 여러분의 물건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특히 담요, 베개, 인형 등을 쌀 때 좋아요. 옷이나 인형을 진공 포장해야 한다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진공 청소기 튜브를 봉지에 넣은 후 전원을 켜세요. 진공 청소기가 봉지에 남아있던 공기를 모두 제거해서 여행 가방이나 지하실의 공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로맨틱한 저녁을 함께 만들자고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난 요리 솜씨를 모두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하지만 초대한 사람에게 앞치마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옷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비상용 앞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의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쓰레기 봉투 옷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과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따금씩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의상들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청과 같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만든 옷이에요. 고가의 원단을 구입해 사용할 여력이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인기 있는 옵션이죠. 쓰레기 봉투는 매우 유연해서 미래적인 옷을 위한 패턴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소재입니다. 쓰레기 봉지를 활용하는 DIY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합니다. 봉지로 조명갓, 옷 커버, 작은 메이크업 파우치, 메이크업 정리함, 재활용 유리잔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쓰레기 봉지로 바구니, 가방, 그리고 러그를 뜨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러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 봉지를 같은 크기로 잘라서 길게 자른 걸 따아주세요. 그리고 다 따았으면 나선형으로 꼬아서 겹겹이 묶거나 붙여주세요. 이 전체 작업이 뜯어지지 않도록 중간부터 가장자리까지 마치 별을 그리듯 재봉틀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은 끈은 비상용 끈이나 밧줄, 선물과 꽃을 장식하기 위한 수제 리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도 쓰레기 봉투는 진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햇빛이 너무 밝다면 모든 창문에 흰색 쓰레기 봉투를 씌워 빛을 분산시키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검은색 암막 쓰레기 봉투는 실내의 햇빛을 빈틈없이 막아주는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흰색 봉지를 사용하여 보조 조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봉지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조명 옆에 두세요. 하지만 너무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쓰면 비닐봉지가 녹을 테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화려하고 저렴한 재료로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꽃병을 만들고 싶나요? 먼저 그릇에 종이를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그릇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감싸주세요. 이제 위에 종이를 한 겹 더 얹고 그릇 전체 표면에 부드럽게 다림질을 해주세요. 짜잔! 비닐이 녹아서 멋지고 친환경적인 새 꽃병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매우 멋진 음향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만약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사는데 편안한 소리를 듣고 싶다면 비닐봉지를 사용하세요. 어른처럼 대처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빠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짜증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면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를 휴대폰 스피커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소리치면 됩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 트릭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1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모든 여객기에는 비상용 도끼가 있어야 합니다. 도끼가 소방장비로 설치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들이 조종석이나 다른 패널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피해야 한다면 조종사들은 실제로 앞유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객기는 태양 방사선과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대부분 흰색입니다. 항공기는 특히 더운 나라의 공항에서 승객들이 출입하는 동안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밝은 흰색 페인트는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물질로 만들어진 비행기의 일부 부분을 보호하고 높은 복사에서 높은 자외 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합니다. 상용 비행기는 이륙 시 안정성과 안전을 달성하려면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부 작은 비행기들은 시속 50km의 속도에서도 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낮을 때 비행기는 쉽게 불안정해지고 이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비행운이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남긴 하얀 흔적은 수증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증기는 비행기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 생성됩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 10,000m에 도달하면 온도는 섭씨 영하 50도까지 낮아집니다. 매우 낮은 기온이어서 물이 얼음 입자로 바뀝니다. 이 입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지는 대부분 습도에 달려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흔적은 점점 더 커지고 비행기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들은 거의 매일 벼락을 맞습니다. 보통 상업용 비행기는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가 얼마나 여러 번 이착륙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번개가 대부분 4,500m에서 1,500m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적도 주변에서 번개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대 비행기는 번개에 맞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번개 타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번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11km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공기 역학적 저항이 적어서 연료 소모가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고도의 온도는 더 낮아서 제트 엔진의 효율을 높입니다. 그곳의 대기는 또한 덜 격동적이기 때문에 비행이 더 원활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우주로 간 적이 있는 비행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항에서 보는 비행기들은 아닙니다. 그런 고전적인 비행기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데 우주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입니다. 우주에 도달한 첫 번째 비행기는 약 70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첫 비행 동안 얇고 뭉툭한 날개를 사용하여 양력과 안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행기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우주에는 적어도 1000의 7제곱에 해당하는 수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돕자면 지구의 무게는 곰보다 거의 1000의 7제곱배 더 무겁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들은 둥글어요. 입방체의 삼각형 혹은 다른 모양의 행성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행성은 중심별 주위를 회전하는 먼지와 암석 구름일 뿐입니다. 먼지와 작은 조각들은 중력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고 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덩어리는 더 많은 물질을 끌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나치는 모든 것을 다 모을 때까지 자라나고 커집니다. 중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여 덩어리가 둥근 모양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구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거의 완벽한 구체지만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출 부분이 생깁니다. 지구가 축을 따라 회전할 때마다 중간 부분은 꼭대기보다 더 멀리 이동합니다. 적도의 지역이 극지방의 지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빨리 돌리면 돌수록 바깥으로 더 많이 던져지게 됩니다.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4배 더 빨리 이동할 것입니다. 소리는 파동이고 그래서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서로 가까운 입자들은 서로 더 쉽게 부딪힙니다. 물은 밀도가 더 높습니다. 한 병의 물속의 입자는 공기로 채워진 같은 크기의 병의 입자보다 800배나 더 많습니다. 거품은 비눗물과 같은 얇은 막이 공기를 가둘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둥글어요. 막 속의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붙고 구체를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구는 일정한 부피를 둘러쌀 수 있는 가장 작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습니다. 연필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어요. 섭씨 1400도의 온도와 55,000기압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일 화학 원소인 탄소의 2가지 변형 형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자절단기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비버는 멋지고 복잡한 강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타고난 건축가입니다. 늑대나 곰과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댐을 짓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비버는 실제로 댐에서 살지 않습니다. 단지 댐을 일종의 더 깊은 물 웅덩이나 연못을 만드는 장벽으로 사용합니다. 그곳이 진짜 비버집이 있는 곳입니다. 물 웅덩이 안에요. 마치 작은 섬이나 돔 오두막과 같아요. 이곳은 비버가 안전하게 지내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또한 그곳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들은 꽤 깊어서 육지동물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비버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수중 터널을 파요. 포식자나 다른 위험이 닥치면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얼룩말, 코끼리, 말, 그리고 플라밍고 같은 몇몇 새들은 서서 잠을 잡니다. 소는 서 있는 동안 잠을 잘 수 있지만 쉬고 싶을 때 눕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서서 잠을 자려면 동물들은 수직으로 정렬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 있기 위해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 또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이런 동물들은 서서 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포식자가 쫓아오기 시작하면 반응을 하기에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쾌한 상황 또는 긴장했을 때 웃는 건 실제로 진정한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처한 경우에 처하면 수치심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 웃고 난 후에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만약 불쾌한 상황에서 초조하게 낄낄 웃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 한 병을 사면 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물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이 물에 침출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는 고유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달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특별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태음월로 시간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달이 회전하며 지구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각 태음월은 지구 시간으로 거의 3만 일입니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녹색의 커피빈을 사우나에 가져가서 섭씨 70도에서 100도의 온도로 습도를 제공하면 됩니다. 요점은 커피 한 잔에 10mg 이하의 카페인 함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페인 무함량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일반 커피 한 잔에는 50mg에서 75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먼지와 가스에 맹렬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속의 분자와 원자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되었어요. 중력은 초기 회전을 확대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평평하게 원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성은 그 원반 안에서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 옛날 고향의 구름 패턴 때문에 돌고 있습니다. 청바지 단추처럼 단순한 것이든 또는 더 큰 이동 메커니즘의 일부이든 여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용품의 비밀 2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문손잡이를 매일 써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문고리에 황동을 일부 넣어 만들어요. 황동은 문고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해요. 바지에는 5분의 1 크기의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주머니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원래 1901년 처음 바지에 달렸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회중시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틱택을 넣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러분은 아마 청바지에 있는 작은 리벳들을 작은 주머니와 비슷한 무슨 독특한 패션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견디도록 추가적으로 지지해줘서 당황스럽게 옷이 뜯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전벨트 끝에 있는 저 작은 버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은 버클이 항상 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새 차나 차를 렌트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뜨네요. 안에서는 연료 마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어느 쪽에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일부 자동차 모델에는 그것 대신에 연료 탱크 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개가 있는 측면에 호스가 그려져 있죠. 하이킹과 눈 속을 걸을 때는 가장 좋은 종류의 신발을 요하죠. 여기에 딱 맞는 신발은 끈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구멍이 있어요. 여분의 구멍을 통해 끈을 묶으면 발목과 발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걸을 때 안정감을 더 줄 거예요. 하지만 걸을 때는 물집도 문제예요. 신발의 땀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물집이 생기게 하죠.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땀 억제제는 발에 땀이 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깨끗한 걸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가끔 손님들이 늦을 때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이 여분의 냄비들을 보관해왔던 오븐 밑에 있는 여분의 서랍은 사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밖에 비 오는 날씨에 저 자물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물을 빼내주는 곳이에요. 또 사용을 더 연장시켜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저 구멍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비행기의 기압에 도움을 줘요. 창문 자체는 사실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김이 서리는 걸 막아서 비행 중에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비행기 창문은 원래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압력의 변화로 계속 깨졌었죠. 둥근 창문은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사고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모든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어분들, 카트리지를 맛보려 했던 분들은 그게 쓴맛이 난다는 걸 알 거예요. 제조사들은 스위치 카트리지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경향이 있는 어린 플레이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쓴맛을 추가했어요. 그 쓴맛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만들어졌어요. 피부에 사용되는 제품들로 채워진 화장품 용기에는 비밀번호가 찍혀 있어요. 이건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서 피부를 손상시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줘요. 펜 뚜껑 끝에는 구멍이 있어요. 펜을 숨쉬게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숨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수업이나 직장에 앉아있는데 뚜껑을 씹고 있다가 우연히 그걸 삼켜버려서 목에 걸렸다고 해도 안심하세요. 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생각했거든요. 자동차나 다른 형태의 지상 교통수단으로 여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를 빨대로 마시려고 할 때 때때로 그게 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캔의 뚜껑을 돌려 빨대가 쉽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수월하게 마셔보세요. 새 옷을 살 때 항상 여분의 단추와 약간의 천이 딸려와요. 항상 먼저 찢어지는 부분을 수리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사실 이 천은 여러분이 실수로 새 옷을 망치지 않도록 세탁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양의 파스타 양을 스스로 가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을 빼내기 위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안에 큰 구멍이 뚫린 스파게티 숟가락은 사실 여러분이 요리하기 전에 익히지 않은 파스타를 안에 넣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줘요. 새 신발은 늘 이상한 작은 봉지와 같이 와요. 실리카 겔이죠. 신발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겔은 곰팡이가 자라는 걸 막고 공기 중의 수분을 줄이기 위해 거기 있어요. 실리카 겔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작용이 수반되는데 습도의 50%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그걸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전자기기를 건조시켜야 할 때 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운전 중 야간에 보는 건 어렵지만 뒤에 있는 운전자가 하이빔을 비추는 건 더 최악이죠. 백미러 하단에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각도가 바뀌어요. 하나는 주간 운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간용이에요.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하이빔을 끄는 걸 잊어버렸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비록 스크루 드라이버가 여러분의 손에 맞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끔 풀기가 너무 어려운 나사들이 있죠. 또 손잡이는 귀찮은 나사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가할 수 있게 링 스패너나 렌치 안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의 판 덮개는 발이 끼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길게 삐죽 튀어나온 털들은 여러분의 신발에 광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측면 사이에 물건이 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예방책으로 있는 거예요.